평생을 한 사람과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어느 날 바람을 피운다는 건 그저 순간의 유혹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가정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아내들이 묻습니다. 왜요? 가정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에 대한 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매력을 잃은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뿌리를 따라가면 대부분의 경우 감정관리 능력의 부재로 귀결됩니다. 이건 단순히 화를 잘 낸다거나 참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외로움, 불만, 허무함 같은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다른 관계로 메우려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땐 일에 몰두하고 가정과 경제를 꾸리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에너지가 줄어들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창구가 필요해집니다. 그 시점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소원해져 있다면 그 빈자리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공허함을 대화나 취미, 자기 성찰로 채우는 대신 쉽고 강한 자극을 주는 새로운 관계로 채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설령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의존할 대상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건 결코 변명을 해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바람이라는 행동 뒤에는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 다른 곳에 기대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왜 그랬느냐를 묻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만 사과하고 당분간 조심하는 척하다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감정 관리의 부재가 어떻게 바람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과 대처를 가져야 하는지 조금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있는데도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집이 답답해서, 아내와 대화가 안 돼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겉을 덮는 포장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무력감, 나이 들어 느끼는 허무함, 가족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 같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감당하기 힘든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낼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공유하거나 취미와 운동 같은 건전한 해소 방법을 쓰는 대신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새로운 설렘에 기대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잠시라도 인정받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익숙해지고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복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힘이 없으니 결국 같은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겁니다. 상담에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비어 있었어요. 그걸 채워줄 방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 말이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아내나 가정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상대가 누구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행동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은 달라져도 뿌리 깊은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내가 이해를 안 해줘서라고 하고,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우울하면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다 보니 정작 자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풀어야 할 때 대화를 통해 조율하기보다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게 취미나 친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에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기울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원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조율하고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니 감정을 다루는 힘이 자라지 않습니다. 상담 중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내가 늘 잔소리만 해서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내는 잔소리를 하기보다 남편의 하루와 기분을 궁금해했는데 남편이 짜증을 내며 대화를 피했던 겁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는 게 힘드니 그 감정을 건드리는 모든 대화를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결국 같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행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회피하는 습관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번 끝난 외도가 다시 시작되거나 형태만 바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외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마주하고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마주하고 다루는 힘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을 참는 것이나 피하는 것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시작하기보다 집 밖으로 나가거나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잠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거리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정을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서운한 건지, 허무한 건지, 감정을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모든 감정이 단순한 짜증이나 분노로만 표현되고 그 결과 상대방과의 대화는 늘 날카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말 대신 나의 감정을 주어로 두고 말하는 나 전달법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요즘 이런 상황이 힘들게 느껴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해소하는 안전한 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 글쓰기,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풀어주는 활동은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해소할 건강한 습관이 없으면 결국 자극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 감정을 풀게 됩니다. 상담 경험상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외도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다른 갈등들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본질은 행동보다 그 행동을 만드는 감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피운 남자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감정을 읽고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훈련이 아니라 평생의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감정 관리의 부재가 바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감정을 대신 다뤄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결국 본인이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추궁을 줄이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지만 모든 순간을 신문하듯 묻는 건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숨기게 만듭니다. 대신 중요한 시점에 차분히 대화를 꺼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 이 상황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감정을 주제로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들을 기회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말로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거리두기와 자기 돌봄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 친구 모임, 운동 등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상대의 변화 속도가 느려도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특히 감정 관리 능력은 혼자서 깨닫기 어렵고 훈련 없이 바뀌기 힘듭니다. 상담, 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데만 매달리지 않고 감정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행동은 감정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만드는 빛과 물체를 봐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다루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감정을 다루는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건 말과 약속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안정감을 느낄 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도가 한 번 있었던 부부라면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감정을 다루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이건 꼭 두 사람 모두가 해야 합니다. 한쪽만 변화해도 관계는 개선되지만 둘 다 변화하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연습의 첫 단계는 감정 멈춤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3분, 5분 혹은 10분 정도 그 감정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폭발하는 일을 줄이고 더 차분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기록입니다. 하루에 한 번 그날 느꼈던 주요 감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화, 서운함, 기쁨, 불안 등 감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패턴을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나누기입니다. 이건 훈련이 조금 된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비난 없이 듣고 그 감정을 만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2단계가 되면 비슷한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감정이 폭발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외도 재발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힘들 때 그걸 다른 관계로 도피하려는 충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외도라는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용서나 망각이 아니라 감정의 힘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정이 있는데도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의 본질적인 문제, 그 핵심은 결국 감정 관리 능력의 부재였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욕망이나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내 안의 공허함, 불안, 허무함 같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 감정을 마주하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상대가 누구든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다루실 때 행동만 바라보지 말고 그 행동을 만든 감정과 습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을 읽고 표현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힘이 생기면 외도뿐 아니라 관계 전반이 훨씬 안정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우리 얘기 같다. 혹은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방어 없이 듣는 것, 혹은 하루 5분이라도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주제와 대화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힘이 생기면 어떤 관계든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